안녕하세요, 내추럴 팟입니다. 오늘은 엠페로 뉴트를 위한 비바리움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한 4년 정도 엠페로 뉴트를 키우고 있었는데 예전에 만들었던 사육장에서 이 친구들이 산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사육장에서도 여러 마리를 키우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큰 사육장에서 식물과 이끼를 사용해서 조금 더 풍성한 비바리움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준비물을 한번 챙겨보고 만들어 볼까요? 먼저 제작하기 전에 준비물을 챙겨 보려고 합니다. 주로 배수층의 난석이라는 소재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난석은 이 알갱이 크기에 따라 사이즈가 다양하게 나눠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 소립 사이즈를 사용해서 제작을 해볼 거고요. 난석이란 소재는 배수층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소재인데 기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로운 박테리아들이 서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흙은 저희가 따로 제작을 한 흙입니다. 저국토라는 흙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배합을 한 배합토고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굵은 입자를 위주로 제작을 해 두었고요. 이 안에는 이로운 균과 그리고 곰팡이 예방제가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부에 민감한 양서류를 키울 때 사용하기 좋은 배합토입니다. 이 식물은 이제 셀라지넬라 크라우시아나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구름이끼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끼라는 이름이 붙어서 진짜 이끼는 아니지만 이끼처럼 몽글몽글한 모습이 특징이라 그런 이름이 붙여진 듯 합니다. 오늘 제작에도 이 식물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고사리 중에 하나인 이제 후마타 고사리고요. 오늘 이 고사리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식물은 핑크트리안이라고 하는 식물이고요. 이 잎 끝부분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자라는 아주 예쁜 식물입니다. 내부 습도가 높은 곳에서도 적응을 잘 하기 때문에 이 식물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에란이라는 식물은 다양한 환경에서도 적응을 잘 하는 식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키가 작고 이런 뾰족뾰족한 느낌의 식물이기 때문에 숲풀 느낌을 내는 테라리움이나 비바리움에 잘 어울리는 식물입니다. 유목을 한번 골라보려고 하는데요. 유목도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이런 오프와 유목이라고 하는 좀 이런 크랙이 강한 유목이 있고요. 또 와일드 유목이라고 하는 약간 붉은빛이 도는 유목이 있습니다. 표면이 조금 매끄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보시는 유목은 청쿠 유목이고요. 다른 유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가벼운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양들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느낌의 비바리움이나 테라리움 만들 때 사용하기 좋은 유목입니다. 자, 제작에 필요한 재료들은 모두 준비했고요. 이 앞에 보이는 사육장은 가로 40, 세로 25, 높이 20cm 사육장입니다. 재질은 폴리카보네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파손되지 않는 장점이 있고요. 이 옆쪽에는 자석이 있어서 이 상부 커버를 잡아주기 때문에 쉽게 열리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이 사육장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문을 어떻게 여는지에 따라서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쪽 방향으로 열린 때 이곳에 무언가가 있다면 이 문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사육장 방향을 바꿔서 이 앞쪽으로 개폐되는 형식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기 전에 이 사육장을 놓는 위치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에란이라는 식물은 처음에 흙을 털고 나면 뿌리가 굉장히 깁니다. 이렇게 짧게 자른다고 해서 에란이 죽거나 상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그만큼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식물입니다. 다만 이 뿌리를 이 흙에 심을 때는 이 핀셋을 이렇게 잡고 심어주게 되면 뿌리에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핀셋을 조금 더 앞으로 당기고 이 부분이 흙을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뿌리가 안전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넣어놓고 주변의 흙을 다시 모아주면 안전하게 식재가 가능합니다. 핑크트리안 같은 경우에는 이 잔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대로 심게 되면 뿌리끼리 엉키면서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뿌리들은 가위로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신 후에 식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크라우시아나라고 하는 식물은 이제 구름이끼로 불려지긴 하지만 이끼는 아닙니다. 식물인데 이끼처럼 몽글몽글한 느낌 때문에 불려진 이름이라고 보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쪼개서 쓸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이렇게 촉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뿌리가 굵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다룰 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의 뿌리는 조금 정리를 해서 잘 식재해 주시면 안전하게 적응을 하게 됩니다. 일단 식물 식재는 모두 이제 마무리했고요. 이렇게 사이즈가 조금 큰 사육장 같은 경우에는 다 하고 나서 물을 한번 뿌려줘야 하는데 이런 분무기를 쓰게 되면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분무기를 사용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물을 뿌려주면은 괜찮긴 한데 만약에 좀 이런 부분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압축 분무기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 압축 분무기는 다이소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압축 분무기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물을 뿌려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을 뿌리는 이 양은 이 안에 사용한 흙이 전체적으로 촉촉해질 정도는 뿌려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겉에만 살짝 뿌려주고 나면은 이 안쪽에 있는 뿌리가 마르기 때문에 식물은 잘 식재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물을 뿌리고 나면은 이 벽면에 물방울이 맺히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너무 거친 행주나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은 아주 약간의 기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친타올을 사용해서 닦아주는데 닦기 전에 분무기로 2번 정도만 좀 촉촉하게 만들어준 후에 이렇게 닦아주시면은 잔 기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엠페르누트 베이비들을 위한 비바리움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무래도 양소류다 보니 조금 습하게 유지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앞쪽은 물이 좀 고일 수 있게 경사면을 만들어서 제작을 해 봤고요. 이렇게 고인 물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빼고 새 물을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비바리움을 만들 때
오늘 제작한 것처럼 물이 고이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이 고이지 않고 물그릇만 넣어놔도 충분히 이 베이비들이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비바리움을 만들고 난 후에 생물을 바로 넣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식물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식물도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바리움을 제작하면서 우선적으로 식물이 잘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이 잘 클 수 있는 흙을 사용하고 또 이런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식물의 광합성이나 또 뿌리 내림이 잘 될 때 이 안에 사는 생물들도 잘 클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정보와 노하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